자,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 아직도 감으로 입찰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2025년에는 감으로 입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데이터로 분석해서 싸게 낙찰받고 안전하게 낙찰받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이트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 남들보다 두 발자국 앞서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고요, 어디서도 알기 힘든 진짜 찐 정보거든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쓰는 사이트는 첫 번째는 아실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아실. 이거는 줄임말인데요. 아파트 실거래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아실은 저 같은 경우는 지역 분석할 때 좀 많이 보고요. 두 번째는 실거래가 정보 파악할 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이트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 네이버 부동산에도 실거래가가 다 뜨거든요. 근데 아실에서 특히 더 보는 이유는 아실에는 동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동에 몇 층이 거래되는지를 파악하기 쉬워서 아실을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 실거래 정보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제가 손품이든 발품이든 시세 조사하기가 훨씬 간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 정보는 꼭 아실을 통해서 봅니다. 네이버나 호갱노노는 그냥 동이 안 적힌 경우도 많아요. 근데 동별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동이 나오는 아실로 실거래를 보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지역 분석이라고 했죠. 지역 분석이란 거는 이 지역에 내가 경매로 아파트 투자해도 되는지 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이 지역에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위에 탭에서 홈에서 마우스 커서를 여기 오른쪽 세 번째에 갖다 대면 입주 물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1990년도부터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990년 거 입주 물량을 바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필터링을 뭐 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잡아 놓거든요. 2023년 1월부터 한번 잡아 넣어 볼까요? 그러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입주 물량이 서울에 나오네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작년이랑 재작년 그리고 올해 내년, 내후년도 계속 부족하다라고 뜹니다. 지금 빨간색 그래프로 뜨는 이유는 올해 이후 입주 물량을 뜻하는 거고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올해 이전 입주 물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실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져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적정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6,659라고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의 인구수 대비 적정 공급 물량이 46,659가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실선을 넘게 되면 공급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이 실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공급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공급이 많아지는 곳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곳에 투자를 하면 가격적으로 좀 더 방어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많고 적음을 이걸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원래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한번 보면은 부산이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는 입주 물량이 이 선보다 훨씬 높았었죠. 근데 2025년인 올해부터는 줄어드는 구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줄어들어 있어요. 28년에는 훨씬 더 줄어들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는 것은 보통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입주하는 데까지 3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30개월이면 2년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또는 한 3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2년 6개월 이후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8년도에 2,000가구만 입주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내년 돼서는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분양이 연기될 수도 있고 또 앞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요. 2년 뒤 데이터까지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부산은 향후 3년간은 확실하게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든 구간이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입주 물량이 적어질 것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내가 안전하게 경매로 싸게 사서 팔고 하는 데까지는 크게 리스크가 좀 줄어들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체 입주하는 세대 수가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부산 진구 부암동 80세대, 강서구 강동동 856세대, 5월 6월 몇 세대, 230세대. 이런 것들은 그럼 보통 다 언제 분양을 했다? 2022년쯤, 3년 전쯤에 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월 달 기준으로 해서 언제 몇 세대가 입주를 하더라.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경매 물건을 부산에 있는 걸 낙찰받는다 칠게요. 제가 쓰고 있는 경매 사이트가 탱크옥션입니다. 탱크옥션 사용 방법은 나중에 다룰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는 것만 빠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부산에 있는
아파트 엄청 많아요. 385건이 있습니다. 내가 6월 달에 만약 낙찰받는다 칠게요. 6월 달에 낙찰받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여기 강서구 강동동 아파트가 90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북구 독천동 400세대, 양정동 230세대. 그럼 내가 실제 여기 있는 구에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유의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저 강동동과 가까운 지금 뭐 가까운 데가 크게 많이 없진 하지만 어쨌든 명지동이라는 데가 어쨌든 조금 더 가깝긴 한데 자 여기 있는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입주 물량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로 전세나 매매 수요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거 낙찰받았지만 빨리 팔거나 전월세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빨리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투자할 낙찰받을 시점과 그리고 전월세나 매도할 시점과 입주할 시점이 겹친다고 했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사전 시세조사나 소장님들 전화를 할 때는 겹치면은 내 거가 빨리 안 팔리거나 빨리 전월세 세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유의하셔서 시기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볼 때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이트에서 좀 자주 보는 기능은 내가 경매 물건 보다 보면은 투자금에 맞춰서 지역을 옮겨 다니잖아요. 처음 보는 지역들 할 때 좀 유용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지역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지역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야? 부터 짜자자작 순서대로 공부를 해나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 대장 아파트가 어딘가?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구는 어딘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먼저 보는 게 이 순위 분석 탭에 들어가시면 최고가 순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최고가 순위를 차례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제일 비싼 아파트 한 5개 정도는 내가 암기를 하거나 적어두는 거죠. 이 지역에서는 이게 제일 비싸거나 이 지역의 강남은 여기구나 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다시 했을 때 매매, 최고가 순위, 최저가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안 좋은 지역을 빨리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고가를 저는 먼저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평형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제곱미터, 그 다음에 평으로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정확한 거는 제곱미터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왜냐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보는 게 편차가 조금 덜해요. 평수로 보게 되면은 같은 84제곱인데 어떤 거는 32평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37평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로 보고요. 그래서 84제곱으로 하고 기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짧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설정합니다. 5월 1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봤더니 쫙 나오죠. 그러면 여기 밑에 구하고 아파트 이름까지 나와요. 그리고 연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까지 나오죠. 작년 8월에 34평이 트럼프월드 센텀 1차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딱 보면 돼요. 부산에 일단 1년간 대장 아파트에 16억을 찍었네. 꽤 비싸네요. 해운대구라는 곳이구나. 그럼 해운대구가 조금 비쌀 수도 있겠네. 그 중에서 우동이라는 곳이 제일 대장 아파트가 있구나 라는 걸 한 번에 우리가 기억에 남겠죠.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테넌바움 294라는 아파트고 요거는 이제 연식이 좀 다르네요. 23년도 있죠. 비교적 신축이니까 여기 또 비싸게 거래가 됐구나. 15억 8천. 요거는 수영구 밀락동이라는 동네네요. 그래서 해운대구 수영구. 그 다음 밑에 내려갔더니 남천자이 15억 6천. 똑같이 수영구네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꽤나 좀 비싼 동네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여기 위주로 내가 좀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려갔더니 마린시티 자이 14억, 해운대구 우동. 그럼 이제 좀 더 정확해졌죠.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부산에서는 좀 잘 나간다는 아파트, 대장급 아파트들이 좀 모여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나는 금액대가 수자금이 적어서 좀 낮은 지역을 내가 투자를 해야 돼.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반대로 최저가 순위로 이렇게 쫙 하면은 이제 빌라 이름도 나오네요. 8천만 원, 8,100만 원. 여기 보면은 사하구, 북구, 사하구, 사하구, 북구.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도 사하구와 북구는 되게 저렴한 금액대가 낮은 아파트들이 좀 많이 몰려 있겠구나 라고 또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막 안 좋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여기 안에서 또 거래량이 많은 걸 또 찾아서 우린 단기 매도를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소액으로 8천이나 1억 이하로 거래됐다라는 거는 경매로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90% 대출받으면 사실 1,000만 원 이하로도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부할 때 최고가를 한번 보고 최저가로는 내가 투자금이 좀 부족하다, 소액 경매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고 지역이나 아파트를, 단지를 좀 선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이 정도 좀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트에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입주 물량,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역을 볼 때
이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말는지를 볼 때 입주 물량이 그 지역 수요 대비 맞냐 적냐를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디가 좀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어디가 좀 저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지역을 익힐 때 이 순위 분석이라는 탭을 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아무 데나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격이 오를 만한 여지가 있는 곳을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먼저 본 것입니다. 요거까지만 챙긴다면 이 사이트에서 필요한 걸 여러분들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사이트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부동산 지인에서는 뭐 인구수부터 시작해서 세대수, 가구수까지도 다 알려줘요. 그리고 현재 뭐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한번 해주시고 가면은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거의 다 보는데요. 그 중에 좀 많이 보는 게 인구 세대수예요. 인구를 왜 중요하게 볼까요? 결국에 그 인구가 수요랑 연결이 되거든요. 10만 명 사는 지역이랑 100만 명 사는 지역이랑 내가 이걸 사고 판다고 했을 때 팔고 나오기가 100만 명 사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왜? 사줄 사람이 90만 명이 더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인구수를 전 중요하게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팁을 얘기드리면 30만 이하는 투자로 조금 잘 보진 않습니다. 물론 단기 매도 시에는 거래량이 많으면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는 30만 이상의 인구수를 가진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 지역을 하나 정해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산을 클릭해서 검색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산의 인구수와 세대수가 이렇게 쫙 나와요. 왼쪽에 표시된 이 색깔이 인구수를 뜻하고요. 그 오른쪽에 빨간색이 세대수를 뜻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느 구가 인구수가 많은지까지도 체크가 됩니다. 15개 구가 있고 1개 군이 있는데 제일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해운대구라는 곳 37만, 부산 진구가 36만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진짜 없는 데는 막 이렇게 3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평균보다 되게 많이 적다 하는 것들은 투자로 좀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부산 전체 그 인구수가 32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밖에 없는 거거든요. 3만이면 엄청 적잖아요. 그럼 이런 데들은 저는 이제 투자할 지역에서 제외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3만이면 너무 적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10만 이상 있는 곳들을 투자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20만, 30만 있는 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구수가 적은 데를 투자를 했다가 다른 지방의 인구가 적은 곳들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부산의 인구수는 지금 뭐 보시면 거의 한 30명 가까이 지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그럴 겁니다. 경기도나 세종이나 이런 데 제외하거든요. 뭐 356만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25년 기준으로 보니까 325만 정도 돼 있네요. 엄청 많이 줄었죠. 거의 한 30만 가까이 20년 동안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증감률 있죠. 증감률. 올해는 또 감소율이 조금 소폭 완화가 됐습니다. 요걸 일단 하나 체크를 하실 게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내려와서 자 인구수는 줄었는데 이건 지금 세대수거든요. 재밌는 거는 세대수는 늘었어요. 지난 한 20년 넘게. 사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인구수는 줄었지만 세대수가 분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단순 계산으로 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거를 합산해서 계산하면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수요 자체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수요가 버텨줄 수 있었던 거는 세대수가 분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원래 한 세대에 4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핵가족화, 개인화가 되면서 이게 줄었다고 칠게요. 4명 가족이 한 세대였는데 2명. 근데 결국 이 세대가 2개로 쪼개졌는데 이 두 세대 수는 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4명이 있을 때는 한 집이 필요했는데 이게 둘로 쪼개지면 2집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구수는 30만, 40만 이상 많이 줄었지만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이거를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링을 해주고 있었다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구수가 줄어들므로써 수요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요. 세대 수가 이게 좀 증가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이거를 방어를 해주고 있었다. 단기간에 300만이라는 인구가 엄청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무너진다, 뭐 망한다, 지방이 다 망한다, 다 소멸된다. 이건 아닙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까지는
투자하기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수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대수 증감률은 좀 줄어들고 있네요. 연령별 인구 비율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대에서 70대가 좀 많긴 합니다. 연령별 인구 증감까지도 전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이 파란색, 2024년이 빨간색, 2025년이 노란색. 젊은 층 인구가 조금 줄어들긴 하네요. 20대, 30대, 40대도 좀 줄어들었는데 60대는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70대와 80대는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노령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는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되게 많은 매스컴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팩트로, 데이터로 접근해서 확인할 수가 있더라. 오늘 제가 얘기 드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이 지역에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때 보는 두 가지 유용한 사이트를 본 겁니다. 첫 번째가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였고 두 번째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부동산 경매에서 진짜 데이터적으로 꼭 필요한 사이트들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비게이터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